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에 거주를 희망하는 분들은 약간 그 현역이라기보다 조금 은퇴 세대에 가까운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뭐 돈이 얼마가 더 벌리고 이런 관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는 좀 후순위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만족. 지금 내가 여기 거주하면서 서울숲에서 산책하고 한강뷰 바라보면서 뭐 와인 한잔 하고 이런 것들을 더 희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돈 뭐 1, 2억 뭐 5억 이런 것들이 뭐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에 크게 연연하는 분들이 아닌 것 같다. 지금 맞아요. 이거의 수요의 대다수의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일반적으로 강남 아파트들과는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다른, 거주하시는 분들의 분위기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수동 박태양 공인중개사사무소 박태양입니다. 네, 저는 박효충 중개법인 박효충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그 매매 시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아크로 입주 시장이? 네, 저희가 뭐 유튜브 촬영하고 난 다음에 또 그다음에 또 부동산 회사다 보니까 당연히 매물의 접수, 손님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거는 여기 시장이 뭐 물론 뭐 매스컴에 나와 있듯이 이제 전세 물량이 많이 이렇게 귀하다 보니까 풍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구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 예상을 했지만 하이엔드에는 과연 그 현상이 적용이 될까라는 어떤 궁금증이 조금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 이 현상이 하이엔드 아파트 즉 아크로에도 적용되고 있다라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대한 그 예상이 뭐 일반적으로 상승할 것 같다, 하락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지금 좀 혼란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반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하이엔드 거주 형태를 누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상승장이라 그러면은 뭐 전세 반, 뭐 매수 반 이런 식으로 비율이 된다 그러면 지금 같은 때는 그게 10분이라 그러면 그중에 7, 8분이 전세로 들어오길 희망하는 것 같아요. 실제 뭐 매스컴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확인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이제 매매 수요가 좀 많이 줄긴 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내년도 종부세나 뭐 양도세 뭐 계속적으로 계속 높아지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매매보다는 이제 저기 전세 쪽이 이제 거래량이 더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이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하이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뢰되는 것들을 보면 도리어 이제 의뢰는 훨씬 더 그 전세 쪽으로 구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도 원래 지지난번 영상에서 그 좀 빠르게 거래를 하는 것이 유리한 포지션에서 거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일반적인 입주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전세를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빠르게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좀 천천히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아직 뭐 시간이 그렇게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지금 뭐 잔금을 못 낼까 걱정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예상 시세들에서 거의 제일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한다 그래도 잔금 걱정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분양가를 많이 상회하는 호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입주 시장 특성상 그 시세가 워낙에 급변하다 보니까 한순간의 선택으로 막 5억, 10억씩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천천히 상황을 보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특이하게 접수된 물건 중에 접수된 의뢰건 중에서 특이한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그분이 저기 우리 아크로를 그 갭 투자로 할 수 없냐고 그런 이제 문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대부분 30평대나 뭐 소형 평수 위주로 해서 갭 투자를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런 대형 평수를 갭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의외라고 소비자가 좀 시청자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요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재미있는 얘기거리가 아니겠나 싶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떠올리기 어려운 그 하이엔드 아파트를 갭 투자로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근데 그런 문의가 지금 생각보다 많은 게
그러니까 오늘은 그 하이엔드 아파트의 전세가율 그리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의 예상 매매 시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 근데 그 하이엔드 아파트들의 전세가율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기본적으로 하이엔드는 어떤 이제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좀 적을 것 같아요. 오로지 이제 주거 목적으로 살려고 이제 거주 목적으로 이제 사는 거죠. 그런데 사정이 생겨가지고 뭐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거나 그런 어떤 게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하이엔드가 아닌 어떤 일반 아파트와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우리 일반 아파트들은 대부분 중소형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부분 이제 거주할 때 매입을 해서 이제 거주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 심지어 이제 가수요까지도 막 붙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거래량도 상당히 많고 이제 매매 30평대는 뭐 사시려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전세에 비해서 매매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가율이 시장에서 보여지는 건 한 50% 정도로밖에 안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이엔드는 70% 정도 높은 이유는 오로지 그냥 자기가 이제 그 살 때 뭔가 투자 목적으로 막 산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거주하려고 했고 근데 뭐 사정이 생겨서 그냥 전세나 월세를 놓는 것뿐인 거지 뭐 어떤 투자 목적 가수요 같은 게 막 붙어가지고 이루어진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하이엔드는 그 어떤 삶을 소유의 형태로 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전세나 월세 형태로 누리고 싶은 분들도 꽤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사지 않고 전세로 얻어서 혹은 월세로 얻어서 산다 그러면 충분히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0평대나 중소형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전세 금액을 줘서 그 삶을 누려보고 싶어하는 수요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세가율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랑은 좀 수요층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좀 잠깐 샀다가 몇 년 뒤에 뭐 팔고 막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수요가 있지만 하이엔드 아파트들의 수요는 그냥 하이엔드 주거 형태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 중에 그게 매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전세가 될 수 있는 이런 분들 이외에 무슨 갭으로 접근하고 이런 분들은 없었는데 반대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갭 투자로서의 메리트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역에 그 레미안 리더스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처럼 지금 입주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올해 9월에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입주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 물론 강남역 바로 인근이니까 좋은 입지의 그 대표적인 강남 아파트잖아요. 근데 거기가 그 전용 84의 경우 매매 시세가 한 24억 뭐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전세가 한 뭐 11억 이 정도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갭이 13억 이 정도 되는 건데 지금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77평만 봐도 지금 예를 들어서 전세가 뭐 45억이다. 근데 지금 매매 시세를 갤러리아 폴이나 한남더일에 비교해서 한 50억 중반 후반 이렇게 본다고 해도 갭이 한 1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13억이라는 돈으로 그 30평대 강남 아파트를 살 수도 있는 거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제일 로얄 호실도 살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의 예상 시세, 전세 시세나 매매 시세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갭 투자 메리트가 생겨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 24억짜리를 13억 주고 사는 거랑 여기 55억짜리를 13억 주고 샀을 때 똑같이 10% 오른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5억 오르는 거고 여기는 2억 오르는 꼴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지금 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같은 하이엔드 아파트들을 갭으로 접근하려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원래 그전에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게 꼭 뭐 단순히 이걸 샀다가 몇 년 뒤에 팔아야겠다 이런 개념의 갭 투자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 문의도 있었지만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사실 전세를 끼고 살 때 그거를 무조건 다 그런 투기적으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내가 입주하려고 나중에 입주하려고 미리 사놨다가 몇 년 뒤에 입주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세가율이 높다는 거는 그 매매 가격 상승의 엄청난 요인 중에 하나인 건데
전세가랑 매매 가격의 차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매수인 부담이 줄어드는 거니까 수요가 더 많아지는 거고 당연히 10억 있는 사람이 20억 있는 사람보다 많은 게 당연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의 전매 제한이 풀리는 1월부터 바로 뭐 엄청나게 비싼 뭐 막 70억, 80억 이렇게 거래되는 건 당연히 생각하기 어렵겠지만 지금은 그냥 갤러리아 폴이나 한남더일에 비교해서 한 50억대나 뭐 그 정도로 예상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 상승의 여력이 일반적인 다른 아파트보다 그 갭도 작고 그 전세가율도 높고 그 신축인데다가 그 아크로가 갖고 있는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로서의 가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성수동 내뿐만 아니라 그 서울 아파트 시장을 리딩하는 아파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뭐 당연히 이제 서울숲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또 신축 아파트고 또 대림에서도 아크로라는 어떤 브랜드를 굉장히 고급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서포 같은 경우에 정말로 서울 시장, 서울 아파트 주거 시장 중에서 랜드마크 또 리딩하는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도 같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그 지금까지는 한남더일, 나인원 한남, 갤러리아 폴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같은 하이엔드 아파트들은 갭 투자 대상도 안 됐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갭 투자처로서는 푸대접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랬는데 왜냐면은 그 아무리 전세를 끼고 산다 그래도 투자금이 너무 커버렸으니까.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 강남에 있는 좋다고 하는 아파트들도 전세가율이 50% 이렇게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총 거래 금액은 훨씬 클지언정 같은 금액으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나 갤러리아 폴레 같은 하이엔드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전세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한창 입주를 하고 있는 강남역에 있는 레미안 리더스원 같은 아파트 30평대를 사는 거랑 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62평이나 77평 사는 거랑 매수할 때 필요한 투자금이 거의 비슷할 거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여력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매매 시세에 대한 이야기를 그 레미안 리더스원이라는 강남역에 있는 아파트랑 한남더일이나 뭐 갤러리아 폴의 이런 사례들을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최초에 분양을 받을 때는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다가 전세를 주려고 이렇게 계획이 바뀐 네. 분들이 얼마나 많이 생길까 이런 게 관건인데 근데 아마 그 비율이 엄청나게 많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77평이나 뭐 62평 고층 같은 데는 실제로 가봐도 워낙 좋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저희한테 이제 네. 어떤 강남의 특정 아파트를 비교하시면서 둘 중에 아크로랑 뭐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네, 결국에 아크로를 들어가겠다. 거의 이렇게 지금 확정은 아닌데. 조금 더 네. 자세하게 말씀 한번 드려보면 사실상 의외인데요. 네. 사실상 어떤 이제 양도세가 사실상 비과세까지는 아니지만 적게 낼 수 있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었는데 도리어 이제 아크로를 입주함으로써 즉 강남에 갖고 있는 아파트를 매각하심으로써 양도세를 더 많이 내지만 결국은 좀 더 좋은 주거 환경에 아크로에 살고 싶다는 선택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리어 이제 많이 의외적인 어떤 선택 아니었나라고 보여졌거든요. 그만큼 아크로가 양도세를 많이 물면서라도 그렇죠. 아크로에 살고 싶은 도리어 수요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아크로가 뭐 서울숲이니 신축 아파트니 랜드마크적인 아파트니 그런 고유의 어떤 장점들이 대단한 장점들이 많다 보니까 전세를 주지 않고 거주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에 거주를 희망하는 분들은 약간 그 현역이라기보다 조금 은퇴 세대에 가까운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뭐 돈이 얼마가 더 벌리고 이런 관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는 좀 후순위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만족. 지금 내가 여기 거주하면서 서울숲에서 산책하고 한강뷰 바라보면서 뭐 와인 한잔 하고 이런 것들을 더 희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돈 뭐 1, 2억 뭐 5억 이런 것들이 뭐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에 크게 연연하는 분들이 아닌 것 같다. 지금 맞아요. 이거의 수요의 대다수의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일반적으로 강남 아파트들과는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다른 거주하시는 분들의 분위기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도 저희가 아크로스 프레스트 뭐 뿐만 아니라 성수동 부동산이나 다른 다양한 부동산 네. 관련 이야기를 다룰 건데 일단 아크로스 프레스트가 워낙에 화제가 지금 되고 있고 또 네. 저희 그 사무실 근처에 있는 그 부동산이다 보니까 다음에도 아마 아크로스 프레스트 관련해서 매매 시세나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입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네. 저만 찾아뵙는 거 아닌데. 네, 조금 더 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지금 그 네. 일부에 출연하시고 지금 네. 한해 걸으시고 이제 다시 출연하셨는데. 아, 그렇죠. 네. 네, 그 네. 2회차에는 제가 나오지 않고 우리 박태 네. 대표님만 이제 나왔는데 아무튼 뭐 종종 이제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 네. 물론 많이 바쁘긴 바쁘지만 네. 그래도 네. 어떻게든 이제 시청자 여러분한테 네. 조금 더 좋은 정보, 생생한 정보 좀 제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맞습니다. 조금 더 낼 수 있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리자면 지금 현재 시각이 저녁 9시인데 네, 지금 모든 직원분들이 다 퇴근하고 나서 네, 이 마지막에 남아서 찍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아크로스 프레스트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하게도 물론 엄청 감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알아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언제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뭐 문의하시고 뭐 매물 의뢰나 매물 문의도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